빈틈없는 쓰기 어휘어법의 강사 김용준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 강의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자, 학생들이 이제 수강후기 보니까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뭐 그런 말도 있고 저 힘나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당장은 이 맞춤법 띄어쓰기 문제가 좀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쓰기 어휘어법이 지금 계속 강화되는 추세고, 두 번째로 이 맞춤법 띄어쓰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런 거 틀리면 김이 좀 세지요. 그죠? 열심히 다른 건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틀리면 김셉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거에서 나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의 이름이 빈틈없는 쓰기 어휘어법입니다. 왜 빈틈없는지 아시겠죠? 적어도 선생님하고 강의하는 이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믿고 오늘도 시험에 툭 하면 나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제 30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부터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좀 보세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맞히다, 맞추다, 맞히다 이런 거 좀 헷갈리죠. 그죠? 그다음 껍질, 껍데기 이런 것도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느리다, 늘리다 이런 것도 헷갈립니다. 그거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맞추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맞추다. 맞추다란 말은 이제 원래는 맞다. 맞다. 옷이 맞다. 그런 옷이 맞다. 적당하다. 라는 말에서 온 건데, 그거를 내가 맞게 한 거지요. 이히리기 우구추 사동접사가 들어간 형태인 거지요. 그렇죠? 맞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알맞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필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맞추다는 이럴 때 쓰는 거죠. 보조를 맞추다. 혹은 말을 맞추다. 남녀가 입을 맞추다. 혹은 기계를 뜯었다가 다시 맞추다. 혹은 간을 맞추다. 그죠? 음식의 간이요. 그 다음 옷이 작았는데 좀 느려서 옷을 맞추다. 이런 것들이죠. 알맞게 하다 라는 말입니다. 알맞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맞추다란 말은 알맞게 적당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당하게 하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걸어가는데 발을 맞추다 이런 것도 다 맞추다지요. 이해되십니까? 그거에 반해서 두 번째 맞히다란 말은요, 여러분들 맞추다하고는 약간 다르죠? 요거는 물론 맞게 하다 비슷하긴 한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적중. 요렇게 생각하기 제일 쉽습니다. 적중시키다. 됐죠? 맞히다는 적중시키다. 적중시키다. 알겠지요? 그러면 정답을 나는 맞히다. 정답을 맞췄어요, 선생님. 드디어 정답을 딱 찍었는데 맞췄어요. 이럴 때 쓰는 거지요. 그 다음 관역에 화살을 맞게 하다. 딱 적중한 거죠. 다시 한번 맞히다는 적중시키는 겁니다. 적중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쉽지요. 이런 거 아마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이건 마침표, 그죠? 마침표가 뭡니까? 마침표, 끝내기 표지요. 그러니까 마치다는 이건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끝내다.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이제 요 단어들 사실 헷갈리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정리하면 별거 아닌데 문제 나오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 시간에 딱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맞추다는 어쨌든 서로 도와서 뭔가를 알맞게 하다. 혹은 옷을 맞추다. 간을 맞추다. 혹은 입을 맞추다. 이럴 때 쓰는 거죠. 두 번째 맞히다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적중하다. 그죠? 맞히다. 적중하다. 됐죠? 그 다음 마치다는 끝내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문제만 선생님 내볼게요. 자, 답을 맞히다가 맞습니까? 맞추다가 맞습니까? 예, 둘 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그럴 때 내가 문제를 딱 찍은 거 있죠. 문제를 딱 답을 찍은 거는 맞히다고요. 선생님, 시험 본 다음에 정답을 체크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건 답을 맞추는 거죠. 이해되죠? 정답을 답안지 보고 이렇게 맞게 하는 거는 맞추어 보는 거고요. 내가 딱 찍는 거, 적중시키는 건 맞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둘 차이만 이해하시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맞히다는 적중시키다. 됐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느리다와 늘리다, 느리다와 늘리다. 이거 모의고사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비법 있죠? 이다와 리다입니다. 됐죠? 느리다, 길, 이. 됐죠? 늘리다, 수, 량. 됐죠? 길이는 느리다. 수량은 늘리다. 이는 이, 리을은 리을입니다.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길이는 느리다. 수량은 늘리다. 길이 늘리다. 수량 늘리다. 됐죠? 다시 한번. 길이는 느리다. 수량은 늘리다. 됐죠? 3번 갑니다. 자, 다음 묻히다와 묻히다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두 개의 구별은요. 요것만 아는 게 더 사실 편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물이라고 생각해요. 나물. 나물을 버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버무리다.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그 봄에 콩나물 같은 거 막 손으로 슬슬 묻혀주시죠? 네, 이게 버무리는 겁니다. 버무리다. 자, 다시 한번 묻히다는 버무리다. 됐죠? 묻히다는요. 묻히다는 요건 무듬을 당하다 이런 얘기죠. 무듬을 당하다. 시입니다. 피동이에요. 무듬을 당하다. 이래서 그는 땅에 묻히다. 됐죠? 땅에 묻히다. 됐습니까? 묻히다. 혹은 내 옷에 잉크가 묻히다. 그렇죠? 요때 그럴 때도 쓰는 거지요. 묻게 만드는 거니까요. 됐죠? 어쨌든 무듬을 당하거나 무듬을 시키는 거는 묻히다고요. 나물과 관계된 것만 묻히답니다. 나물과 관계된 것만 묻히답니다. 됐죠? 그러면 콩나물 무침이죠. 콩나물 무침. 됐죠? 콩나물 무침. 나머지는 전부 묻히다. 됐죠? 내려갑시다. 자, 정말로 짜증나는 거 나왔습니다. 껍질, 껍데기. 껍질, 껍데기. 껍질, 껍데기. 됐죠? 왜 선생님이 이렇게 발음했냐면 껍질, 부드럽죠? 껍데기, 딱딱하지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건 껍질, 딱딱한 건 껍데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귤, 껍질, 사과, 껍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드럽잖아요. 뭐 포도 껍질, 껍데기, 조개, 껍데기. 그죠? 혹은 달걀, 껍데기. 여러분들 선생님 저 달걀도 잘 까지지 않나요? 아, 물론 잘 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달걀 껍데기는요. 생각해보면 타조알에 가까운 겁니까? 아니면 귤 껍질에 가까운 겁니까? 물론 타조알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그게 작아서 그렇지. 그 자체로는 좀 단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달걀 껍데기입니다. 귤 껍질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부드러운 건 껍질, 딱딱한 건 껍데기. 포인트입니다. 됐죠? 부드러운 건 껍질, 딱딱한 건 껍데기.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소라, 껍질 이렇게 썼습니다. 소라, 껍질. 그 여학생은요. 소라를 귤처럼 슬슬 벗겨먹는 여학생입니다. 무서운 여학생. 이해되죠? 틀립니다. 소라, 껍데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맹이 챙기기 4가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맹이 챙기기란에 반드시 선생님이 알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챙겨두는 겁니다. 다른 건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기억하시면 되지만 적어도 당장 이 알맹이 챙기기는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30문제 이제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풀죠. 자, 1번. 해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홀몸도 아닌 몸으로 아주 힘들었겠구나. 여러분들 홀몸도 있고요. 홑몸도 있습니다. 자, 홀몸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떨어진 몸, 한마디로 가족이나 식구나 혹은 뭐 와이프나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몸이 홀몸이고요. 혼몸은 임신하지 않은 여자의 몸입니다. 혼몸은 임신하지 않은 여자의 몸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해산딸, 애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홀몸이에요? 혼몸이에요? 그렇죠. 혼몸도 아닌 몸으로겠죠. 여기서는. 그죠? 답은 혼몸. 됐습니까? 92번. 소주 한 잔으로는 아구찜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선 이름이 아구가 아닙니다. 생선 이름이 아구가 아닙니다. 생선 이름이 아귀입니다. 따라서 아귀찜입니다. 아귀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아구찜집들은 말 그대로 뭘 해서 파는 거예요?
아구만 파는 겁니다. 아구. 한마디로 생선 입만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구는 생선의 주둥이입니다. 아구찜 주세요. 그러니까 생선 주둥이가 200개 나오는 거예요. 무섭지요. 아귀찜. 됐죠? 93번. 김쌤 강의를 들었으니 오늘도 할 일 모두 마쳤다. 자, 들었으니 모두 뭐 한 겁니까? 끝낸 거지요. 끝내다. 아까 했죠? 오늘 핵심 포인트. 마쳤다지요. 마치다에다가 마치었다. 그래서 마쳤다 되는 거죠. 마쳤다 되는 거죠. 자, 94번 갑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뭐겠습니까? 정답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마히다는 적중이었죠. 적중.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마히었다. 마히다에서 어이 붙은 거지요. 주의해 보세요. 바로 위에 거. 마혔다 되네요. 그렇죠? 마혔다. 정답을 모두 마혔다. 됐죠? 자, 94번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적중시키다는 마히다입니다. 됐죠? 95번 갑니다. 우리 팀은 올해 전국체전에 우승을 넘보고 있는 강팀이에요. 넘보다는 말은 여러분들 깔보다 이런 말입니다. 재수없는 학생이죠. 우리 팀은 올해 전국체전에 우승 정도는 깔보는 팀입니다. 싸가지. 이해되죠? 깔보다 아니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바라보다. 그죠? 바라보다.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혹은 희망하는 이 정도 쓰는 거지요. 96번. 아, 이런 거 좀 짜증스럽네요. 96번 같은 거. 이제 어스름이 아니라 이게 으스름인데요. 어스름 달밤이 아니라 으스름 달밤인데 여러분들 어스름이란 말은 약한 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어스름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새벽 어스름. 새벽에 동이 터오지요. 동이 터오는데 그 빛이 밝지가 않지요. 빛이 약한 빛이죠. 광선 자체가 약간 약한 빛. 새벽 어스름입니다. 빛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달밤에 빛 있습니까? 없습니까? 깜깜하지요. 으스름입니다. 으스름입니다. 이해되시죠? 어스름이 아니라 으스름입니다. 한마디로 으스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흐릿한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두운 이런 뜻이에요. 으스름, 어두운 달밤이죠. 으스름 달밤입니다. 따라 읽으세요. 으스름 달밤. 으스름 달밤. 으스름 달밤. 자, 지금 안 따라 읽는 학생들 분명히 재수합니다. 다시 한번 으스름 달밤. 됐죠? 따라 읽을까요? 새벽 어스름. 새벽 어스름. 새벽 어스름. 으스름 달밤. 새벽 어스름. 됐죠? 내려갑니다. 97번. 노르제 너머 한 꼴엔 옛부터 큰 인물이 나온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헷갈린 거. 넘어는 이거 동사지요. 내가 직접 넘어간 거죠. 동사의 동작이에요. 요거 말고 넘어란 게 있지요. 넘어. 그죠? 넘어는 요건 명사입니다. 다른 말로 저쪽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맥을 보니까 노르제를 내가 넘어간 게 아니라 노르제 건너편, 노르제 저쪽 안골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문맥상 내가 넘어간 게 아니므로 동사일 리 없죠. 따라서 이건 명사 노르제 저편 혹은 노르제 저쪽 해서 노르제 넘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부터 잘 보세요. 부터는 요거는 조사지요. 너부터 나부터. 조사 앞에 반드시 뭐 와야 되죠? 그렇죠. 명사 와야 되죠. 그런데 옛은요. 옛은 이건 관형사입니다. 뒤에 명사 오고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지요. 옛 기억, 옛 추억, 옛 사랑 이런 거죠. 그렇죠? 옛 다 띄는 겁니다. 명사는 옛이 아니라 예입니다. 따라서 옛이 아니라 예부터 써야 맞는 겁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부터. 그러면 예부터도 맞고 예로부터도 맞고요. 옛은 옛 띄고 사랑, 옛 띄고 추억, 옛 띄고 뭐 여자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관형사입니다. 넘어갑시다. 98, 99, 100번.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지요. 자, 폭을 늘리. 이때 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숫자나 양이 아니고 길이지요. 길이지요. 폭은 길이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옷의 폭을 늘린다 그러면 길이를 늘리는 거지요. 길이 뭐지요? 늘이다지요. 따라서 늘여야 한다고. 늘여야 하는 거죠. 됐죠? 길이 느리다. 수량
늘리다. 됐죠? 99번. 김 선생님, 일손이 부족하니 인원을 좀 늘려주세요. 길이지요, 이거. 늘 2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양쪽에서 팔을 쭉 잡아당겨가지고 팔을 한 3m씩 늘려놓는 거죠. 다 죽이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늘리다죠. 늘려. 그죠? 인원을 좀 늘려주세요. 늘려. 왜? 인원은 숫자지요. 숫자니까 수량이니까 늘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98번. 길이 늘리다. 수량 늘리다. 됐죠? 100번 갑니다. 가는 곳마다 이를 벌려놓고서 뒷수습하지 않은 채 꽁무니를 빼다니 나쁜 놈. 이런 얘기죠. 자, 일은요 벌 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은 벌 이는 겁니다. 사고를 치다, 뭐 사업을 벌이다, 전부 벌 이는 거예요. 그죠? 오픈하는 거, 사업을 오픈하는 건 벌 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지요. 선생님이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벌리는 거지요. 다리를 벌리다, 팔을 벌리다, 손가락을 벌리다. 이렇게 차이 알겠지요? 사업을 벌이다, 손가락을 벌리다, 팔을 벌리다. 됐죠? 싸움은 벌이다. 됐죠? 자, 그러면 가는 것보다 이를 벌려놓고 뒷수습을 하지 않은 채가 겉대지바 채체지할 때 채지요. 자, 요 채입니까? 요 채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 거? 요 채는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척이지요. 요 채는 애가 들어가니까 상태지요. 뒷수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됐지요? 뒷공문이. 자, 기억납니까? 사이시옷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거 빼고 읽어보세요. 뒷공문이. 놓고 읽어볼까요? 뒷공문이. 뒤에 있는 게 발음 전혀 변하지 않지요. 발음만 변하면 안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없는 거. 뒷공문이. 됐습니까? 뒷공문이. 됐죠? 자, 그 다음 101번 갑니다. 회의에서 지나치게 승강이 벌리는입니까? 승강이는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입니다. 따라서 말싸움이니까 벌리는 게 아니라 벌이는 거죠. 자, 지나치게 승강이 벌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잊지 않도록 한두 번 정도는 학교 가서 이렇게 돋보는 겁니다. 그죠? 프린트 해가지고 빈틈 없는 쓰기어법. 그러면 좀 여러분들 선생님 그 프린트 선생님이 제작하지만은 선생님 프린트가 어떻습니까? 좀 있어 보이지요. 아무래도 깔끔하고.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고3이니까 쓰기만 나오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보면 얼른 이렇게 뭐 소중한 것처럼 치우고 모른 척하고 뭐 이러는 거죠. 사실. 그죠? 그리고 참 그 선생님이 자료가 그 계속 PDF 파일로 자료실에 올리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프린트 양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저희 집에 프린터도 없고 막 이러는데 프린터 사세요. 알겠죠? 이런 데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는요, 좀 양이 많은 프린터 있죠? 이런 거는 친구 집에, 이게 프린터 좋은 거 있는 친구 집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집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친구 밖에 나갔을 때 컴퓨터를 몰래 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게 막 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막 윙 나오니까 뭐 친구가 놀라면, 이거 이렇게 많았나? 이게? 이러면서 미안한 척하고 빼는 겁니다. 그죠? 그거 잘못 아닙니다. 알겠죠? 일단, 너무 많으면은 한 50%는 A 친구 집에서 나머지 50%는 다른 친구 집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학 가고 다른 친구들은 재수해도 누가 보라지 않겠지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가을에 담아놓은, 자, 담아는 물건을 옮기는 거죠. 여기 있는 물건 저쪽에다 담아라. 이런 얘기죠. 지난 가을에 매실주, 술하고 김치는요. 술하고 김치는 기본형이 담다가 아니라 담그다입니다. 담그다. 의와 아가 합해지면 담그아 되면 의 탈락해서 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알아두세요. 의하고 아가 붙으시면 의가 탈락한다. 따라서 담그다에다가 담그아면 담가 의 탈락해서. 됐죠? 중요한 거 술과 김치는 발효시키는 건요. 담그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짜증나는 거죠. 언제나 맞춤법은 뭘로 해결한다고요? 그렇죠. 발음으로. 괜찮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잘 안 보이죠. 기본형이 뭐죠?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맞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다. 선생님 괜찮다.
선생님 얼굴이 아주 괜찮다. 이상하지요? 괜찮다지요. 괜찮다지요. 왜 탈까요? 구두버서조가 쿠투퍼쳐되는 건 반드시 어떤 자음이 들어가죠? 그렇죠. 히읗. 여기 히읗이 있어야지 괜찮다가 되잖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발음으로 푸는 겁니다. 따라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괜찮, 히읗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지금 발음으로 풀었습니다. 103번. 투표인 1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인 6명이 자 이런 게 여러분들 흔히 군더더기 표현 혹은 잉여적 표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잉여. 한마디로 쓸데없이 남은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과반수 이상. 자, 과란 말이 오버됐단 말입니다. 과가 이상입니다. 따라서 과반수인 6명이든지 혹은 반수 이상인 6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반수 이상은 틀린 말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런 게 있죠. 뭐 동해, 바다. 그죠? 동해가 바다잖아요. 고목, 나무. 목이 나무지요. 또 역전, 앞. 역전이 역 앞이죠. 이런 것들이 잉여적 표현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더 약간 헷갈린 것들 좀 더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정말로 강조합니다. 빈틈없는 쓰기 어법,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 선생님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강의 그래도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호응도 좋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빈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막상 정말 김쌤이 시킨 대로 막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모여서 딱 보니까 빈틈이 툭툭 터져요.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믿고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문제 풀어볼게요. 그건 무작정 문제만 푸는 행동과 꼭 같은이란 말은요. 꼭은 여러분들 이런 말 아닙니까? 꼭, 야, 너 돈 갚어. 꼭,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꼭은 반드시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같은 건 아니겠죠. 이럴 때는 그냥 똑같은 쓰는 겁니다. 똑같은 붙이고 한 단어입니다. 똑같다.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됐죠? 똑같은이 아니라 똑같은. 똑같은 말은 뭐 꼭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딱 맞추는 거. 그죠? 어우, 내 몸에 옷이 꼭 맞아. 이럴 때. 그죠? 꼭 맞아는 맞지요. 그럴 때 똑을 쓸 수는 없죠. 옷이 내 몸에 똑 맞아. 이렇게 하진 않지요. 꼭은 아주 just로 혹은 반드시 이런 말이고 똑은 like 이런 뜻입니다. 됐죠? 똑같은입니다. 됐고요. 105번. 다음 물음에 대해 맞는다고 생각하면 5표. 틀리다고 생각하면 X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5표는 이런 거지요. X표는 물론 요거지요.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표, 이거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한 합성 아닙니까? 표는 이건 그 한자어고, 5는 이건 영어잖아요. 좀 이상하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표. 됐죠? 동그라미 표. 그 다음 X표는요. 요거 여러분들 가위표 하고 싶지요? 요거 가위표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위에다 그릴게요. 요게 가위표입니다. 가위같이 생겼지요. 그리고 밑에 보통 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변 금지 이렇게 써 있죠. 소변 금지. 남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X표 할 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요게 가위표예요. 요게 가위표입니다. 요거는 가세표예요. 짜증나죠? 그러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가위표가 아니라 가세표입니다. 가세표요. 동그라미 표, 가세표. 됐죠? 그 다음 106번. 너 도대체 올해 나이가 몇인데 매일 말갈량이 사내 아이들하고 노냐? 말갈량이. 여러분들 말갈량이 하면 대표적인 게 삐삐지요. 그죠? 말갈량이 삐삐죠? 삐삐 생긴 거 그래도 여자입니다. 알겠죠? 말갈량이 삐삐 여자. 사내라면 뭘 쓰는 겁니까? 그렇죠? 개구 장이에요? 쟁이에요? 개구 장이 쟁이. 장이는 직업이에요. 쟁이가 취미 습관이고요. 개구 쟁이겠지요. 개구 장이는요. 개구짐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삼는 아이들이에요. 무서운 아이들이죠. 아니고 개구 쟁이. 됐죠? 말괄량이 여자아이. 됐죠? 107번 갑니다. 방방곡곡에서 이것도 틀렸네요. 방방곡곡 아니고 방방곡곡. 방방곡곡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아연질색하고 말았다. 아연질색이 아니라 아연실색입니다. 아연실색. 한마디로 깜짝 놀라서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깜짝 놀라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남학생들 처음 미팅 나갔는데 여자친구 몰래 미팅 나갔는데 상대방 이렇게 나오는 여자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 나오는 거죠. 얼굴이 허해지죠. 서로 아연 실색하는 거죠. 108번 갑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이것이야말로 양수 겹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진짜 무지하게 많이 틀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알아두세요. 양수 겹장이 아니고요. 양수 겸장입니다. 양수 겸장. 알겠죠? 양수 겸장입니다. 이 겸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 거냐면 겸장이 뭐냐면 장기 둘 때요. 장기 둘 때 어떤 거 딱 먹고 나서 장이야 했는데 뭐 말로 장했는데 그 전에 폭까지 장이 걸려 있어가지고 동시에 두 개가 장을 치는 거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외통세 걸리는 거. 양수겸장. 다른 말로 일석이조란 말로도 쓰이는데요. 꼭 먹고 알 먹고 양수겸장입니다. 양수겸장입니다. 다시 한번 양수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상 이렇게 선생님하고 하면서 아, 저거였구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문제가 야, 저거였구나. 아, 왜 그동안 헷갈렸지? 뭐 이런 스타일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저런 문제가 있네. 야, 이건 아예 모르는 것도 있을 테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지금 뽑은 맞춤법 띄어쓰기 이 300문제가요. 아직까지 모든 문제집이나 모든 모의고사 혹은 수능 뭐 이런 데서 나온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다 정리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다 문제에 출제되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또 다시 출제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출제위원들은 언젠가 한번 출제하고 싶은 요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쓸데없이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바빠 죽겠는데 고3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날 수 있는 것들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알겠죠? 자, 다음 갑니다. 자, 109번. 이런 것도 사실 좀 어렵지요. 이번 사업에서 저의 모가지는 얼마나 합니까? 모가지. 목 자르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때 이거는 모가치입니다. 모가치요. 자, 모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목이 얼마냐 이거지요. 모가치 같은 말, 목. 이번 사업에서 저의 몫이 얼마입니까도 되고 저의 모가치가 얼마입니까? 해도 되는 겁니다. 됐죠? 110번 오늘의 포인트 나왔네요. 이 집은 정말 나무를 잘 묻힌다. 그죠? 얼버무리다. 버무리다. 묻힌다. 됐죠? 111번. 바다에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흰. 보물. 보물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무듬을 당한 거죠. 무듬을 당하다. 흰. 자, 차이 알겠죠? 분명히 하겠습니까? 묻히다. 나물 묻히다. 땅바닥에 묻힘. 됐죠? 112번. 소라 껍질을 귀에 대어 소라를 막 손으로 까먹습니까? 무서운 여자. 껍데기.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됐지요? 113번. 우리는 그날 밤 오손도손이 아니고요. 오순도순입니다. 오손도손 아니고 오순도순이에요. 알겠죠? 많이 헷갈리죠, 이런 거. 오손도손 아니고 오순도순입니다. 오순도순. 알겠죠? 오손도손 아니고 오순도순. 굳어진 말입니다. 선생님, 오는 양성모음이고 우는 음성모음인데 왜 이래요? 오손도손이라도 맞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비슷한 게 이래서 여러분들 오똑하다가 맞겠습니까? 오뚝하다가 맞겠습니까? 마치 그거라면 오똑하다가 더 맞지요. 오우니까 모음조라면 오똑이 맞겠지만 오똑이가 아니라 오뚝이지요. 이렇게 굳어진 말은 굳어진 대로 쓰는 겁니다. 오순도순입니다. 뜻은 정답게. 알겠죠? 오순도순. 뜻은 정답게. 됐죠? 114번. 그 사람 마무리를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시시부지란 말 없습니다. 흐지부지 하더니 결국 빗장이 여러분들 요 빗은 뭐예요? 머리 빗는 빗이지요. 이거는 빗이지요. 빗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빗일까요? 이 빗일까요? 발음으로 구별하세요. 여러분들 야, 나 그한테 빚이 있어.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죠. 발음이 빚이 있는 거죠. 빚이 있는 거니까 지읒입니다. 됐죠? 빚장이 아니고
빚쟁이입니다. 알겠죠? 빚쟁이. 물론 빚장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빚쟁이를 더 많이 쓰니까 빚쟁이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지읒 받침 빚쟁이. 됐죠? 결국 빚쟁이 등살에. 등살은요, 여러분들 등에 붙은 살입니다. 빚쟁이 등에 붙은 살에 못 이겼어요? 그러면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등으로 막 밀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죠. 등살 아니고 등살. 그죠? 등살. 등살. 따라 읽읍시다. 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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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주 귀찮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등살. 빚쟁이들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지. 됐죠? 등살, 빚쟁이. 됐죠? 115번 갑니다. 사귄지, 사귄 기간이 겉대줄 수바 채채 지. 됐죠? 띄고 지예요. 사귄 띄고 지. 1, 2, 3, 4, 5, 6, 7, 8, 9, 10. 전부터 나눴습니까? 띈다고 그랬지요. 20 띄고 년. 사귄 띄고 지, 20 띄고 년. 이 넘었으니 아주 막연한. 여러분들 사귄 지, 만난 지 20년 됐는데 막연하면요. 친구 아닙니다. 알겠죠? 막역한. 막역. 서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친구 만났는데 이런 거 있지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오랜만입니다. 뭐 이래야지 되는데 친구 만나자마자 막 길거리에서 야이 fuck you, 야이 개야 막 이래도 하나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 친구들. 욕할수록 더 친한 친구들. 그걸 막역한 친구, 따라서 막역지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 10개 또 알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리하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도록 뭔가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를 잘 받으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강의 들으면서 좀 편하게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재밌네 하고 들어야지 이게 머리에 남지요. 외워야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아야지. 이러면 또 오히려 더 안 해주세요. 알겠죠? 언제나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6번 한참 나이기 때문에 한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뒤지요. 오랜 시간 뒤의 나이예요. 말도 안 되죠. 한창. 그죠? 한창 나이. 한창 나이 한마디로 한창이란 말은 절정기 이런 얘기입니다. 절정기의 나이기 때문에 한 달에 쌀, 서말은 너끈히 이상하지요. 기본형이 너끈하답니다. 너끈히 먹습니다. 117번 학생의 신분으로 거론해서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118번 허름한 주막의 낡은 벽에는 일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함자 한 번만 써보세요. 직접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일절로도 읽고요. 일체로도 읽습니다. 이거 칼도자예요. 일절, 일체. 그런데 일절일 때는 금지고요. 일체일 때는 전부란 뜻입니다. 알겠죠? 일체는 전부, 일절은 금지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일체는 전부, 일절은 금지란 뜻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신분으로 그런 행동은 전부 해서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일절 해서는 안 됩니다죠. 그죠? 금지하는 거니까 금지가 들어가면 일절이에요. 됐죠? 그런데 118번 허름한 낡은 주막의 낡은 벽에는 안주 일절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낡은 주막에 갔더니요. 안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대부분 안주판, 메뉴판 이렇게 있고요. 메뉴판이 이렇게 있고 대부분 이런 술집 어떻습니까? 안주 일절 이렇게 써놓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구찜, 그죠? 그리고 어때요? 콩나물 묻힘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대부분 아구찜, 콩나물 묻힘, 김치찌 거의 이렇게 써놓고서는 안주 일절. 무슨 말이에요? 이 안주 시키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장사한 마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도한 주인. 됐죠? 안주 일체예요. 그죠? 안주 전부. 됐죠? 쓰여가 아니라 쓰이다에서 온 거죠. 쓰이어지요. 따라서 쓰여입니다. 혹은 시어일 수도 있죠. 시어. 쓰여, 시어. 두 가지인데 시여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다 있죠. 아예 기본형 시다. 이거 좀 읽어보세요. 좀 발음 그렇지만 따라자 시다.
씨다. 씨다. 요거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귀신 씨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귀신 씨다. 그 사람 귀신 씨였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쓰여도 좋고 씨어도 좋은데 씨여는 틀리다. 됐죠? 119번 갑니다. 아무것도 겉대주수와 대체지 겉 띄는 겁니다. 아무 띄고 겉도 아닌 띄고 듯한 듯 띄는 겁니다. 아닌 띄고 듯한 김생과의 인연이 빌미가 돼요. 빌미란 말은 뭡니까? 빌미. 안 좋은 인연이에요. 이거는 안 좋은 인연. 아주 더러운 인연. 안 좋은 어떤 그 모티브예요. 빌미가 되어 합격 이쁠 맛봤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계기. 김생과의 인연이 계기가 돼요. 됐죠? 120번. 아니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 값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100만 원씩이나 꽂아나가는 거야? 비행기 값. 이건요. 비행기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비행기 사주겠다. 야 제주도까지 가는 거 비행기 얼마야? 200억이야 300억이야? 이건 비행기 값은 비행기 자체의 가격입니다. 비행기 값이 아니라 비행기 이럴 때는 삭이겠죠. 삭. 비행기 삭시. 혹은 이렇게 써도 되죠. 비행기 표값. 비행기 표값 해도 되겠죠. 이해되죠? 삭 혹은 표값. 표값이니까 이럴 때는 시오 들어가야 되겠네요. 표값. 비행기 표값 해도 됐고 비행기 삭 해도 되고 도대체 이거 이상하지요? 눈에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틀립니다. 됐어야죠. 이렇게 요 대와 요 대 헷갈린 것들입니다. 도대체.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오늘 또 아주 빠른 속도로 30문제를 끝냈습니다. 지금 오늘 했던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다시 강조합니다. 아직까지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시 윤색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시험에 나왔었던 것들입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맹이 챙기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자 맞추다란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알맞게 하다 혹은 비교하여 살피다 정답을 맞추다 혹은 입을 맞추다 발을 맞추다 할 때 쓰는 말이죠. 다음 맞히다 맞게 만들다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적중하다 적중시키다 쓰는 거죠. 그 다음 갑니다. 마치다는 물론 끝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느리다 길이 느리다 길이 늘리다 수량 됐죠. 다음 갑니다. 묻히다 무듬을 당하다 묻히다 무듬을 당하다 따라서 소라 껍질이 땅바닥에 묻히다 됐죠. 묻히다는 나무를 버무리다 콩나물 무침 다음 갑니다. 자, 부드러운 건 껍질, 딱딱한 건 껍데기. 따라서 귤, 사과, 포도, 껍질, 달걀, 소라, 야자수, 껍데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맹이 챙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의 가장 큰 또 그 노하우가 뭡니까? 수강후기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번 강의가 겨울방학 때 강의가 거침없는 비문학 독해인데요. 지금 수강후기가 2200개입니다. 다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면 바로 올리십시오. 그날 꼭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